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세 번째인데요. 질량 보존 법칙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뭐 몰과 부피, 그 다음에 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문제를 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정교하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 질량 보존 법칙 하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알죠. 기본적으로요. 자, 이상한 식이 나왔잖아요. 이상한 식이 나왔어도 질량 보존 법칙은 단순합니다. 보세요. EX 더하기 B2가 만나서 CaB3가 되거나 말거나 반응 전의 총 질량은 반응 후의 총 질량과 같다.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거 양적 관계 그래프를 갖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실험들을 어떻게 자료를 분석할 거냐, 자료를 해석할 거냐, 이 여섯째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런 자료는 뭐냐면요, X축과 Y축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조건을 집어넣을게요. 지금 1몰의 부피를 24리터라고 조건을 줍시다. 1몰이 24리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10이니까 몇 몰이에요? 2분의 1몰인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요, 2분의 1몰이고요. 여기가 2분의 1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리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실험 과정을 잠깐만 들여다 볼게요. A가 먼저 있었어. 그러니까 X가 먼저 있었어. 그리고 B2를 넣는 거야. 이렇게 조금씩. 자, 초기에는 W만큼 넣고 그 다음에 또 EW를 넣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전체 질량이 얼마냐? X가 4W가 원래 있었고요. B2가 W가 들어가니까 이때 총 질량은 5W가 되겠죠.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지만 올라가거나 말거나 전체 질량은 원래 있던 4W와 지금 들어가는 2W 더해서 6W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또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거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12리터 안에 X만 있고 이때 질량이 4W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B2가 들어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X는 이만큼 있어. 그리고 이만큼의 B2가 들어왔어. 몇 대 몇으로 반응하냐면 개수가 2대 1로 반응해. 아직은 몰라도 돼요. 어쨌든 서로 반응을 할 거야. 그러면 X는 이만큼 남아있고 여기 원래 있던 X와 B2가 반응해서 여기 새로운 A, B, 3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A, B, 3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B2가 들어와서 또 이렇게 반응해서 A, B, 3로 가는 거야. 그러면 조금만 더 분석해 봅시다. X가 이만큼 막대 그래프로 한다면 처음에 이만큼 있었는데 반응을 하면 할수록 이 정도 반응할 것이고 나중에는 다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반응 끝나는 지점입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단계별로 계속 쭉쭉쭉쭉쭉쭉 반응해서 사라지는 지점이 여기다. 그러면 X의 질량은 4W가 있었지만 점점 가서 0이 되겠죠. 사라지겠죠. 근데 그게 어디로 안 가? 어디로 가요? A, B, 3한테 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B2 역시 가서 이렇게 탁 붙겠죠. 그럼 A, B, 3 한번 볼까요? A, B, 3는 처음에 없어요. 그리고 얘가 만날 때 요만큼은 생기고 요만큼은 생겨서 반응이 끝나겠죠. 이렇게. 그럼 반응이 끝났을 때는 X한테 받은 4W와 여기 B2한테 받은 W가 모여서 전체가 5W가 바로 누구 거다? A, B, 3가 될 거다. 이게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때 제가 지금 뭐 개수를 얘기하거나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질량 보존 법칙은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도 질량 보존 법칙, 여기 계속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오케이? 자, 좀만 더 어려워질게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봐야 되는데 여기 용어 정리 좀 해줄게. 이때 반응 후는 뭐냐면 깔끔하게 A도 그러니까 X도 없고 B2도 없는 요 상태, 즉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응은 끝난 데가 여기예요. 반응 후가. 여기가 반응 전, 여기가 반응 후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야. 이거는 그 이후고요. 반응 후 이후. 오케이? 자,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 지점이 뭔지는 모르지만 A, B, 3만 존재하는 곳이야. A, B, 3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처음에 X가 12L가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12L의 X가 B2랑 다 반응합니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새로운 AB3가 나타났는데 반응이 끝났을 때가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X만 처음에 있었는데 B2가 들어와. B2가 들어오면 반응하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반응해서 X가 다 사라지는 지점에 A, B, 3가 점점 많아지다가 얘네 둘이 위치가 똑같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얘가 사라진 것만큼 얘가 생긴 거죠. 됐죠? 이때 잘 봐봐. 요 앞에 개수가 2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나 지금 B2하고 반응할 건데 나는 B2가 1이라면 나는 B2의 2배씩 반응할 거야. 이 얘기야. 오케이? 자, X2가 2몰이 있었다면 B2는 1몰만 집어넣어도 이 반응이 끝난다는 거야. 그게 바로 개수의 의미입니다. 개수는 일반적으로 약속이에요. 우리 몇 대 몇으로 반응할 거야? 이게 몰로 혹은 부피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지죠? 다시 한번 양적 관계하는 게 아니라 화학에서 반응식을 이해를 하는 거야. X 앞에 2자가 붙었어. 자, 2X 더하기 B2야. 그러면은 너 2대 1로 반응할 거야. 이 말이야. 그럼 이만큼 사라질 때 B는 1만큼 사라지는 거죠. 오케이? 근데 여기는 C는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C는 얼마나 생겼는지 잘 몰라. 오케이? 그런데 그래프가 얘기해주고 있네? 어떻게? 그래프가 처음과 같이 똑같아. 그럼 무슨 말이야? X가 사라진 것만큼 그만큼 똑같은 비율로 그렇죠. A, B, 3가 채워진 거지. 그래서 얘는 개수가 2가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2X 더하기 B2가 있을 때 이 A, B, 3가 된다는 거고 이 2는 어떻게 알았냐면 그래프를 보고 이해를 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만약에 그래프가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였어. 여기가 12고 얘가 24야. 그러면 여기보다는 얘가 2배잖아요. 그럼 만약에 2였다면 여기는 4였을 겁니다. 2배니까. 근데 똑같이 가니까 너 2야? 그럼 나도 2야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내려와가지고 6으로 갔어요. 그러면 나 2일 때 생성된 건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개수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근데 이거하고 질량보존 법칙하고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보세요. 반응이 다 끝났어. 반응 다 끝나고 12L가 생겼는데 얘가 AB3야. 그러면 요만큼은 뭐냐? 아까 넣어준 거하고 똑같은 양의 B2를 넣었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죠? 그래프 올라가잖아요? 얼만큼? 6L가 올라가더라 이 말이야. 그럼 똑같이 B2가 Wg이 있을 때 6L를 차지하더라. 잠깐만요. 그럼 X는 12L가 있었는데 점점 반응해서 옆에 쓸게. 점점 반응해서 0이 되는 거고요. B2는 6L를 집어넣어 가지고 점점 해서 어차피 6L에서 0이 되는 거겠죠. 어디가? 여기가. 그죠? 그 다음에 AB3는 0에서 출발해서 점점 가서 12L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됐니? 자, 이때 갑니다. 1몰이 24L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얘는 몇 몰 반응한 거야? 2분의 1몰이 반응한 거고
얘는 4분의 1몰이 반응한 거고 얘는 1몰이 24니까 2분의 1몰이 생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얼마큼 반응했어? 이거 비율로 볼까요? 2대 1대 2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맞추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질량 보존 법칙 갑자기 왜 얘기했어요? 잘 들어봐. 내가 여기서 W까지 넣었을 때는 집어넣어서 반응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얘는 흔적도 없어. 잘 몰라. 그런데 반응 끝나고 나서 똑같은 질량을 넣었더니 부피가 팽창을 했어요. 부피가 늘어났어. 왜? 반응 끝났으니까 더 이상 반응할 게 없지. X가 없잖아. A, B, 3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넣어주는 B2는 그 다음부터 그냥 쌓여만 가는 거죠. 그 양을 EW와 EW 가지고 똑같은 양을 갖고 추론해낸 거야. 그래서 반응 끝나고 추가적으로 B2를 Wg 넣었더니 2분의 1몰이 증가하더라. 이렇게 찾아낸 거죠. 오케이? 자, 이때 질량보존 법칙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질량보존 법칙을 이렇게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화학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 X 더하기 B2가 있고, 이 A, B, 3였잖아요. 그럼 무조건 1번. 어떻게 하느냐? X가 뭔지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는 원자의 수나 종류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럼 반응 전에 B가 몇 개야? 2N개. 여기는 반응 후에는 B가 몇 개야? 자, 봐라. 6N개가 됩니다. 보이는 것만 볼게요. 반응 전에는 X가 몇 개야? 2N개입니다. 반응 후에는 당연히 X가 없죠. 반응 전에는 A가 있니? 안 보입니다. 없어요. 그리고 반응 후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2N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웃기잖아요. 자, 잘 봐. 그럼 여러분들, 반응 전에 B2B가 2N개고 반응 후이니까 4N개가 사라졌어요. 그럼 4N개는 어디로 가야 돼? X한테 와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A를 봤더니 A는 반응 전에 없었는데 반응 후에 2N개가 있어. 그럼 원래 이 X에 A가 2N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X에는 총 2몰에, X 2몰에는 총 A가 몇 N개? 2N개. B가 몇 N개? 4N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이거를 1몰로 바꾸면 1하고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겠죠. 그러네. 그럼 X는 뭐니? A, B, 2였다는 거야. 이렇게. 아하. 이해갔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조금 어려워지죠? 이 X 더하기 B2가 이 A, B, 3까지는 알았어. 요거 2 알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프로 아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어쨌든 반응 전과 반응 후가 동일해야 되는데 이렇게도 해볼게요. 자, B가 2개죠? 지워. 그럼 여기서 전체 B가 몇 개냐? A, B, 3 하나하고 A, B, 3가 이렇게 나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2개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B 2개를 지워. 그러면 여기서 하나 빼. 그러면 A, B, 2가 되고 하나 빼. A, B, 2가 되죠? 그러면 X는 누구냐? A, B, 2였다.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좀 실력자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실력이 돼야 그러면 이제 더 빨라지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식은지 알았어. 이 A, B, 2가 있었고 더하기 B2가 있었는데 반응 끝나니까 이 A, B, 3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반응 전에를 볼까요? 아직 반응하기 전에 최초에 넣는 질량이 얼마니? 4W야. 그럼 난 질량이 4W입니다. 자, 여기 반응 전, 반응 후가 여기죠? 그럼 얼마 넣어야 돼? W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반응은 어떻게 하느냐? 반응은 빼기 4W. 빼기 W. 왜? 사라지는 거니까. A, B2하고 B2는 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0, 0이 됩니다. 됐니? 대신 이때 생성된 A, B, 3는 이 질량을 모두 포함하는 OW가 되고 여기가 OW가 되는 거야. 0에서 OW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게 얘랑 같다도 이것도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반응 전에 총 질량이 OW고요. 여기도 OW니까 반응 전, 반응 후도 OW입니다. 이렇게.
됐죠? 선생님, 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요 부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잘 보세요. 2AB2 더하기 B2예요. 자, 잘 보세요. AB3야. 반응 전에 얼마야? 4W.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때려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한꺼번에 풍덩. 얼마야? 2W. 그런데 우리는 위의 반응에서 규칙을 찾았어. 4대 1대 5로 한다는 거를. 그래서 빼기 4W가 되고 빼기 W가 되면 W가 남아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니까 이거 5W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는 6W죠. 여기도 반응 전에 6W죠. 이렇게도 질량 보존 법칙, 또 여기도 질량 보존 법칙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B가 Wg이 남아있는 거야. 그게 B가 Wg이 여기 남아있는 거죠. B2가 Wg이 남아있다. 이때 A, B, 3는 반응 끝나고 5W가 있다.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는 겁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알겠지만 머릿속에 새기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개수는 2대 1대 2였어요. 개수의 비율을 사용하는 것은 반응하는 몰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혹은 부피의 비를 이용하는 거야. 좀 이따 증명해 드릴게요. 개수로 이용하는 거는 몰이나 부피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개수비를 이용하지 않는 거는 질량비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2대 1대 1이 2대 1대 2가 뭐 반응하는 몰비고 부피의 비긴 하지만 질량의 비는 아니라는 거야. 왜? 질량의 비는 4대 1대 5였으니까. 그래서 절대 개수의 비가 질량의 비는 아니라는 거야. 자, 이걸 부피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제 많이 했으니까 조금 빨리 해볼게. 2AB2 더하기 B2가 자, 2AB3죠. 자, 이제 앞으로 양적 관계라든지 무슨 강의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개수를 모르면 안 됩니다. 뭐든지 개수가 필요한 거야. 반응식을 써야 돼, 무조건. 그리고 반응 전, 반응 후로 딱 나눠주시고요. 부피로 가볼게요. 너 처음에 얼만큼 있니? 12L요. 반응 끝날 때 너는 얼만큼 있니? 나는 6L를 넣었어요. 6L인지 어떻게 알아? 기다려봐. 빼기 12, 빼기 6, 그 다음에 2대 1대 2니까 더하기 12가 되는 거야. 이렇게. 0, 0, 이렇게요. 됐니? 그래서 2대 1대 2만 보고 요것만 잡아놨기 때문에 요 개수가 있으면 이 6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6인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6은 어떻게 알았니? 자, 요 W만큼 집어넣은 게 요 W잖아. 반응 끝나고. 요만큼 들어간 게 6L니까 이걸 잡아낸 거죠. 자, 요 EW 관점에서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EW로 본다면 처음에 12L가 있었고요. 자, 아무것도 없을 때 W만큼 넣었을 때가 6L가 들어가니까 한 번, 두 번. EW니까 얼마야? W일 때는 6L니까 EW라면 12L가 되는 거죠. 또 12가 되는 거야. 그런다 하더라도 우린 약속이 2대 1대 2이기 때문에 빼기 12, 0이 되는 거고 빼기 6 더하기 12가 돼서 이렇게 나와서 합쳐서 얼마야? 18L가 되고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거야. 조금 어려웠나요? 네. 앞으로 이런 수업을 많이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의 메커니즘을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뭐 그래프 저렇게 활용하는구나. 그렇게 하나씩 다져놔야 그래프를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기가 막히게 다다다다닥 빨리빨리 푸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공식 뭘 해도 다 맞아요.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 사실은 이건 기준이 되는 거죠. 원자면 원자량, 분자량 0도씨 1기압이면 22.4L, 1몰이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준을 갖고 노는 거야. N은 M분의 W.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질량과 부피 그리고 밀도가 나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이때는 기체인 경우에만 그래요. 자, 수험생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요. 기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또 분석하려고 하는 대상 자체가 이 안에서 기체가 한 종류냐 아니면
두 개 이상이냐. 이때 밀도의 의미가 달라져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밀도. 그냥 단순히 부피분의 질량이죠? 예, 맞아요. 부피분의 질량. 이 부피분의 질량의 단순하게 밀도라고 쓸 때는 기체가 두 종류 이상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예, 단순해요. 그런데 기체가 만약에 한 종류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다시 한번. 기체가 여러 개가 섞여 있어. 그러면 그냥 부피분의 질량이야. 생각할 것도 없어. 근데 기체가 한 종류야. 요거 문제가 있다. 기체가 한 종류라면 밀도는 그들의 분자량을 대변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길게 설명해 돼 있지만 딱 한 번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체의 공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상기체 공식이에요. 이상기체 방정식인데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PV는 nRT입니다. P는 뭐예요? 압력. V는 뭐야? 부피. T는 뭐니? 절대 온도. 그냥 온도라고 할게요. R은 뭐냐? 상수. N은 뭐니? 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PV는 nRT에서는 압력, 부피, 몰, 상수, 온도를 다 보겠다는 거야. 그런데 화학원에서는요. 화학원에서는 온도, 압력을 일정하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PV는 nRT가 나온다면 갑니다. 온도가 같고 압력이 같다면 R이 똑같다는 R은 상수니까요. 부피는 곧 뭐를 얘기하죠? 부피는 곧 뭐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부피는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는 써볼게요. 이거는 n분의 w가 나오죠. 앞에서 제가 아공식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n은 n분의 w죠? 됐나요?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 분자량은 얼마냐라고 한다면 부피분의 질량이 나오죠? 어머, 이건 뭐예요? 밀도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체 A의 밀도가 2고요. 기체 B의 밀도가 3이라면 각각 따로따로 헤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분자량의 비율이 2대 분자량의 비율이 3이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제가 증명해 드렸잖아요. 예,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거 증명하면 학생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설명해 주자고 하는 겁니다. 온도하고 압력이 같고 상수까지 같으면 부피는 몰입니다. 몰은 n분의 w예요. 그럼 분자량분의 질량을 조금만 고치면 분자량은 부피분의 질량이 되니까 밀도의 비가 곧 분자량의 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비율을 얘기합니다. 분자량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분자량의 비율이야. 아,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등온, 등압. 좀 어려운 말이죠. 그냥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일 때. 즉 PV는 nRT일 때. 잘 못 믿겠으면 수소냐? PV는 nRT. 너 뭐야? 암모니아야? PV는 nRT. 너 뭔데? 이산화탄소? PV는 nRT. 문자 써. 그리고 모든 기체가 등온, 등압. 즉 같은 온도 지우고 같은 압력 지웁니다. 그러면 부피가 몰이고 부피가 몰이고 부피가 몰이에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같은 몰이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H2라고 한다면 분자량이 2니까 2라고 칩시다. 2g이라고 칩시다. 만약에. 너는 암모니아니까 계산하면 분자량이 17이에요. 그럼 17g 있다고 치자. 너는 CO2니까 44야 분자량이. 그러면 질량은 2대 17대 44지만 들어가 있는 건 이것도 1몰, 너도 1몰이라고 한다면 너도 1몰이 들어가 있어. 같은 몰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질량은 다르지만 같은 몰수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요거 보시면요. 질량이 2대 17대 44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수소의 분자량 몇이야? 2입니다. 암모니아 분자량 몇이야? 17이에요.
CO2 분자량 얼마야? 44입니다. 예, 그 비율은 같다는 얘기야. 이걸 가지고 이제 모든 문제를 푸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예, 조금 쉽진 않죠. 해볼게요, 한번. PV는 NRT를 적용해서 0도씨 1기압에서 산소 기체 11.2리터. 그러면 산소 기체 11.2리터니까 22.4리터 나누기 11.2로 해보면 2분의 1몰이죠? 그럼 산소가 2분의 1몰이 있다는 거 알아냈을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양이 얼마냐? 그러면 2분의 1몰이 분자고요. 분자수는 2분의 1 NA개가 되겠다. 이렇게요. 질량 얼마냐?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산소가 32잖아요? 그러면 16g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 이건 연습 많이 했잖아. 저 사람이 갑자기 뭐 하려고 그러지? 예, 이거 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살짝 바꾸는 거야. 다시 한번 0도씨 1기압이야. X가 있어. 메테인이 있어. 일단 나눠볼게요. X는 분자량이 얼마인지 몰라. 나도 몰라요. 그런데 메테인은 분자량이 얼마다? 16입니다. 이건 알고 갑시다. 16 1몰이에요. 그런데 11.2리터에서 그럼 너는 몇 몰이야? 난 2분의 1몰이야. 넌 몇 몰이야? 똑같이 2분의 1몰이죠. 왜? 무슨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아보가드로에 의해서. 이게 입에서 달고 살아야 돼. 물론 잘하는 상위권 친구들은 그냥 당연히 쓰지만 나중에 서술형 평가에서 하라고 하잖아. 못해요. 못해. 그냥 갑자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는 같은 몰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각각 질량이 몇 g이래? 12g이 들어있답니다. 넌 몇 g이니? 8g이 들어있대요. 이렇게 12g과 8g이 있을 때 X의 분자량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8g이죠. 왜냐면 얘는 분자량이 16이니까. 그러니까 메테인의 분자량을 안 줘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은 2배니까 24가 되겠어. 1몰이, 자, 이게 몰 질량이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굳이 8g이란 말을 안 써도 됩니다. 8g이 없어도 메테인이 CH4가 분자량이 16인데 2분의 1몰이야. 그러면 8g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6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얼마니? 24. 요거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서로 각각 달리 있는 기체에서 몰수가 같잖아요. 얘는 16이야. 1몰이야. 너는 얼마인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럼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 12대 8이야. 질량비가. 됐니? 4, 32, 4, 2, 8. 질량비가 3대 2야. 그러면 분자량의 비도 3대 2가 나와야 돼. 얘 분자량은 얼마인지 몰라. 나는 16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2mx는 3 곱하기 16이 되겠죠? 자, 지워지면 8 되죠? 3, 8에 24죠? 맞아, 안 맞아? 맞다는 얘기지. 자, 이제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 X하고 내가 아는 걸 줍니다. 혹은 알려주고 싶은 걸 줘요. 분자량이라든지 뭔가를 알려줍니다. 이 X를 그냥 구할 수 없으니까 빗대어서 돌려치기로 구하는 거야. 그때 필요한 게 뭐니? PV는 nRT인데 이거는 화투거든요. 그래서 온도 같고 압력 같고 R이 같다면 부피는 몰이고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그러면 분자량은 어떻게 된다?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렇게 준다고. 오케이? 그래서 방금 전에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X가 있고 CH4가 있는데 이들의 밀도비가 3대 2다.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밀도비가 3대 2야. 그래? 그러면 분자량의 비도 3대 2인데 너 분자량 16이잖아. 그럼 몇 배야? 8배죠? 너는 얼마니? 24야. 금방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너 몇 그램 있니? 나는 12g 있는데요. 넌 몇 그램 있니? 당연히 8g이겠죠. 반이니까. 너 몇 몰이니? 나 2분의 1몰인데요. 너 몇 몰이니? 2분의 1몰이죠. 왜? 온도와 압력이 같다는 전제에서. 이해 가셨나요? 이게 화학을 시작하는 이제 원동력이 되고 첫걸음이 되는 거야. 이번 강의가 조금 불편하긴 하죠. 질량보존 법칙에서 갑자기 개수비가 나오고 몰수비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2AB2가 있고요. 더하기 B2가 있어요. 그리고 2AB3야. 자, 다 잊어버리고요. 그래프가 됐건 뭐가 됐건 어떤 경우 됐건 개수의 비가 2대 1대 1은 알았어. 써볼까요? 자, 개수 비가 몇 대 몇이니? 2대 1대 2예요. 그럼 이 개수 비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반응하는 몰 비야. 몰은 2대 1대 2로만 반응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남겨두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기체라면 부피비가 몇 대 몇이라고 하면 역시 2대 1대 2인 거야. 개수비와 몰비와 부피비인데 이건 다 똑같은 말이 들어가야 돼. 반응을 하는. 반응할 때야. 남아있는 게 아니고 반응할 때의 비율이 2대 1대 2야. 그런데 조심할 건 뭐냐면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니? 아까 전에는 4대 1대 5였죠? 네. 그러니까 질량비와 개수비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양적 관계의 초반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수 과목 첫 번째 강의 너무 쉬운 거. 두 번째도 뭐 그걸 들어야 되나? 세 번째는요. 연결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강의한 이 내용들을 너희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네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게 만들려고 한 거야. 자꾸 설명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리고 그게 자기 스스로 납득이 되면 이제 반응을 제가 막 하고 뭐 쓰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안 될 때마다 이거를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좋아질 겁니다. 지금 제가 얼굴이 들떠 있을 것 같아요. 화장을 잘못해갖고. 다음 강의 때는 화장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의에서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